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의료관리 오늘은 제 첫 시간 제 1장 의료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치과의료관리는 그 치의학 그리고 치위생 분야의 그 인문사회학을 접목해서 치과의 새로운 영역 발전과 향상을 위한 어떤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 임상진료에만 치중한 그 치과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서요, 다양한 형태의 영역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건강보험도 있고, 의료의 접근성이나 환자 관리뿐만 아니라 치과 의료 윤리, 그리고 치과 의료 경영, 치과 의료 정보, 의료의 질 관리, 그리고 치과의 뭐 의료 산업 등 그 관심 분야가 점점점 이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치과 의료 관리학이 가지는 가치는 그 치의학 학문의 융복합적 성격과요, 치과 임상 영역에서 요구되는 그 증가에 따라서 이 관련 학문의 필요성이 더욱 이제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을 좀 보시면 병원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 기원과 그리고 개념, 그리고 병원이 가지는 특성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의료기관이라는 개념도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그리고 의료기관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뉘고 그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거는 여러분 매스컴에서 또는 뭐 영화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3차 의료 종합병원, 의료기관이죠. 서울대학병원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연대 세브란스 신촌에 있는 건데, 앞쪽에 있는 거는 암센터고요. 여기가 이제 병원이고, 그리고 잠실 풍납동에 있는 아산병원, 그리고 이제 건국대학병원, 이렇게 종합병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나 머리 아픈 거 같아, 배 아픈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병원 가봐, 가서 빨리 진료 받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프면 가서 치료받는 곳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병원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병원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 병원의 개념에 대해서 볼게요. 병원, 하스피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라틴어의 호스페스에서 유래했어요. 거기서 유래해서 하스피탈리티라고 해서 인간미를 느끼게 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의미로 나그네를 위한 숙소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스피털에서 HO 이 두 철자가 가지는 의미는 어떠냐면 홈, 집이에요. 즉 집처럼 편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호스페스에서 하스피털이 유래됐는데, 이 유래된 이 호스피스 단어, 파생된 단어들을 보면 호텔도 있고요. 그리고 호스피스라는 단어도 여기서 유래가 됐고, 호스트도 여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오늘날 그 병원을 서비스 산업이라고 해서 하스피털 인더스트리라고도 부르는 것도 이거에서 근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병원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했어요. 자, 병원이란 사회적인 기능과 의료적인 기능을 통합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아픈 것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아프지 않게끔 미리 예방을, 그러니까 치료와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를 서비스하고요. 외래 진료 활동에 있어서는 가족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가정의 환경 개선까지도 담당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의료 종사자들의 훈련,
이제 수련 과정이죠. 그리고 생물학적, 사회학적인 연구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합병원 이런 데에서는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해가지고 이제 그 의사, 교수님을 배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료 종사자들을 훈련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제 병원이라고 WHO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역할은 그 전통적인 진료 중심의 기능을 확대해서요, 질병의 단순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그리고 치료, 재활, 그리고 사회로 다시 복귀해서 업무를 볼 수 있고, 건강 증진을 포함한 굉장히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21세기 국민들은 그 진료 효과의 기대뿐만 아니라 편의성, 그리고 쾌적함, 안락함까지도 이제 병원에 동시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그 기술적인 면의 발전은 물론이고요, 이 감성적인 면도 함께 발전시켜서 병원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다들 변화를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과거의 병원은 그 질병의 치료와 재해로 인한 어떤 구급 의료를 중심으로 기능을 수행했지만, 현대사회의 병원은 의사, 의료기사, 간호사, 그리고 보건 직종에 종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의 긴밀한 그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팀워크이죠. 그로 인해서 단순히 환자의 수용이 아니라 그 편안한 입원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보건이라든가 예방보건에 있어서도 의료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지역사회 의료의 정성을 다하고 의학 연구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고요.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발전적인 그런 기능도 함께 갖추어야 된다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의 기원을 보면요, 병원은 그 진료나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환자에게 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환자의 요구에 그 부응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확충해서 환자의 만족도를 굉장히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주민한테 그 건강 증진에 기여할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병원이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된 거는 언제였냐면요, 그 1985년에 그 미국의 선교의사 알렌이란 사람의 제안으로 그 왕실에다 고정되었어요. 이제 광해원이라고 이제 설립을 했고요. 이후에 광해원이 이제 제중원이라고 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다가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미국 선교부로 넘겨졌었는데 1904년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해서 이름이 변경되면서요, 국가 중앙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제중원 처음 그 병원이 지어졌을 때 모습이고요. 나중에 이제 복원된 광해원인데, 이때는 이제 제중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연세대학교하고 세브란스 병원 그 중간 지점 안쪽에 그 연세대학교 박물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까지는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겉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요. 이거 한국 최초로 근대식 국립 서양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이 제중원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주인공이 이분이셨는데 이분 직업이 백정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중원에서 뭐 이렇게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이긴 했어요. 그래서 벌써 생각해보니까 한 10년이 됐네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가게 되면 그 미국 선교사 알렌이 이제 제안해서 재중원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그 건물은 명칭이 알렌관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인 데도 있고, 재중원도 이제 보존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건물은 재중관이라고 해서 명칭을 붙여서 그 기념하는 의미도 가지고 현재도 있습니다. 자, 1970년대부터 국민들 소득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래서 소비 수준이 향상되면서 공공 중심의 어떤 그 의료에서 변화해서 점차 이제 민간 의료기관으로 병원이나 의원의 숫자가 점점점 이제 늘어나게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의료보험도 생겨서 본인들이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병원의 그 경영 그 환경 변화를 보게 되면 많은 병원이 이제 설립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폐업하는 병원도 있고 그리고 융합하는 병원도 있고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데, 이 의료 소비자의 의식 변화도 이 병원 경영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주게 하는 한 몫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만족할 만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환자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인기 병원으로 몰리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병원은 점점 환자가 이제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됐죠. 과거에 진료 중심의 의료만으로 병원의 그 존립이 어려운 상황이 빚어지면서 이 병원의 대형화 또는 전문화 또는 최신 시설 장비 갖추는 현상, 이런 게 이제 함께 환자들도 이제 대형 병원 위주로 집중되는 양상이 이제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 경영인에 의한 경영 시스템 도입과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병원 시스템이 새롭게 변모하면서 병원과 직원 중심에서 이제 환자 중심으로 크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1세기 치과 병원이나 의원의 개원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거의 다 단독 개원이었거든요. 근데 단독 개원이 가장 많았으나 이 병원의 전문화나 의료의 분업화 그리고 대형화와 함께 다양한 규모의 형태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독 개원이라는 거는 그 전통적으로 진료 중심의 의료기관으로 이제 치과 의사가 한 분, 또는 두 사람 이상의 직원이 이제 근무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치과 의원의 구조예요. 그랬다가 공동개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2인용 또는 3인용 등으로 이제 그룹적으로 공동개원이 많이 붐을 이뤘고요. 그리고 나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단독 개원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전문 진료 과목에서 서로 다른 의사들끼리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즉 치과 병원도 새롭게 나타나게 됐고, 일부 개업이들이 공동개원이라는 형태의 모델을 만들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비전이나 목적을 가진 의사가 있다고 하면 두 개 이상의 병원이 모여서 조직을 결합하는 형태로 치과 네트워크 개원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병원은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체를 이루는 종합예술의 장과 같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노동 집약적 조직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병원의 조직과 구성을 담당하는 그 업무의 특성과 주력 진료 과목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하고 굉장히 많은 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춘 복잡한 조직으로 진료라든가 치료, 처치에 이르는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료 인력, 기술 인력, 의료 지원 인력들이 모여서 일정한 규범에 따라서 업무를 분담하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병원 조직의 형태는 설립 이념과 설립 목적, 그리고 병원의 규모 및 개설 형태에 따라서
특징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조직은 그 다양한 전문 직종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나 자격을 필요로 하고요. 환자 진료하고 직결되는 전문가로서 뭐 의사, 치과의사, 뭐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뭐 치위생사, 의무기록사, 뭐 안경사 등등 그런 사람들과 이제 연결돼서 환자 진료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특성으로 이 병원은 일반 기업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 수직 체계라기보다는요, 수평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체계는 병의원에서 몇 명의 의사하고 직원이 어떻게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서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하고 직무는 구별해야 되는데요. 직업은 전문 교육과 면허 자격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직무는 병원 안에서의 역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합예술의 장과 같죠.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체를 이루고 있고 노동, 집약적, 조직체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의료기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의료 또는 조산의 업, 의료업을 하는 곳을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업이라는 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료행위는 뭐냐? 의학적으로요,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를 본다든지, 검안을 한다든지, 처방을 한다든지, 또는 투약, 그리고 외과적인 시술을 시행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를 하고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업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기관은 그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원, 그리고 조산원, 병원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의료기관, 그러니까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는 거는 의사하고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제 의원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조산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산사가 그 조산과 인부, 그리고 해산부, 산역부, 신생아를 대상으로 뭐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이제 조산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을 하면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원, 종합병원이 병원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기관을 그 종별로 분류를 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의원입니다.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요,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병원보다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 그냥 일반 보통 의원, 그리고 치과의원, 한의원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병원은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데요.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원을 갖춘 의료기관을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단 치과병원의 경우는요, 그 입원 시설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과병원은 임상 베드가 없어도 되지만 다른 기타 병원,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그 베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양병상은 요양병원에만 해당되고요.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설치한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요양병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병원이라는 병칭이 붙는 그 의료기관의 분류는 어떻게 구성을 갖추고 있느냐면요.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의사,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데요.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을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자, 100인 이상인데 그 중에서도 임상 베드 100병 이상, 베드가 100에서 300병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에서는 세계 진료 과목, 그리고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이 네 가지를 포함해서는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반드시 갖추고요. 이 갖춘 진료 과목마다 반드시 전문의가 진료를 보는 곳을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그 의료관계법규 배울 때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 갖춰야 될 법률상의 기준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서 정확하게 아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셨던 거를 지금 복습해서 한번 다시 재생한다는 의미로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는 베드 수가 100에서 300병상 이하인 경우였고요. 이번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자, 아까하고 똑같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여기 포함하고요. 그 외에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몇 개요?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이 진료 과목을 갖추고 있는 과마다 반드시 전문의를 두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종합병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병원의 기능에 따라서는 그 전문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을 줄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은 종합병원 내에서도 상급병원으로 화상을 중점적으로 보는 병원 또는 암을 중점적으로 보는 병원 등등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 환자에 대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의료행위를 이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 환자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그 치과 의료 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는데요. 병원이라는 개념, 즉 그 호스피스에서 유래한 하스피탈이 집처럼 편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그래서 인간미를 느끼게 하는 곳이 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병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모든 각각 다른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체를 이루는 종합예술의 장이라고 했고,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전문 인력이 구성된 노동집약적 조직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각각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지만 그 병원 조직이 가지고 있는 설립 이념이나 설립 목적, 병원의 규모, 개설 형태에 따라서 특징적인 어떤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특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문 직종의 결합체로서 각종 면허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이제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이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뭐 작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고, 병원은 300개 이상, 그러니까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이제 요양병상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그 안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데요. 단 예외는 치과 병원만 그 입원 시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100에서 300병상 이하인 경우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에서는 3개 과목, 그리고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그리고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포함해서는 7개 이상 진료 과목을 반드시 갖추고, 그 해당되는 진료 과목마다 전문의를 두셔야 되고요.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이렇게 포함해서 몇 개요?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반드시 전문의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치과 의료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있어서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히트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